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음식 교류의 핵심이 사람과 기술에 실제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당연히 짬뽕이라는 음식도 교류를 통해서 현재 우리 음식 짬뽕을 우리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짬뽕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궁에 빠져 있는 음식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실체를 직면하고 시켜서 먹고 사서 먹고 하고 있지만 애호가들도 많고요. 짜장면이라는 것은 충분한 자료와 실제 우리 짜장과 거의 유사한 중국 현지의 짜장면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노북경 짜장이나 또는 산동 짜장, 뭐 동북식 짜장, 심지어 망동 홍콩에까지 짜장을 실제로 우리가 사 먹어볼 수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근데 짬뽕은 도대체 우리가 먹는 이 짬뽕은 어디 음식인지 유래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PPT가 잘 안 돼서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 들어오죠. 자, 짬뽕 연구를 제가 짬뽕 삼국지라는 연구 발표를 한번 수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나가사키 짬뽕이 우리나라 짬뽕의 원조인가 하는 면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영하 교수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님이나 또는 칸다 외국어대학의 하야시 교수님의 연구 논문 또는 저서를 보면 본래 볶아서 먹는 탕면 또는 볶음면의 형태의 짬뽕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도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짬뽕이라는 이름을 차용해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영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사키 짬뽕의 기술과 그런 조리 방식이 넘어오지 않았을까, 영향 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든 분명한 근거는 현재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면 요리 중에 짜장은 독자적으로 면 요리에서 계속 현재 중화요리가에서 팔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짬뽕은 다른 예를 들어 기스면이나 울면, 따로면 이런 여러 가지 중국식 면을 다 흡수해서 특히 우동이 훨씬 많이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70년대 이후에 짬뽕이 그것을 완전히 접수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짬뽕의 역사인데 중요한 건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짬뽕은 중국 계열의 중국 본토에서 어떤 본토는 대만이든 또는 우리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화교가 아닌 어떤 분도 우리 짬뽕을 먹고 중국 음식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그건 실제 그렇게 느끼고 있는 현실이에요. 한국에 와 있는 화교들, 새로운 신화교들, 뉴커머들, 그 다음에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짬뽕을 먹고 도저히 이것은 중국 음식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제가 좀 깊이 있게 좀 그런 것에 대한 대인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로는 짬뽕은 분명히 볶아진 면이다. 그래서 초마면이라는 형태로 오랫동안 유통되어 왔었는데 근데 초마면이라는 것은 볶을 초자에 많은 여러 가지 구제들, 그러니까 재료들을 볶아서 먹었다. 근데 거기에 국물의 육수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는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짬뽕 그릇, 그러니까 여건방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박물관에 그 과거의 그릇이 있고 인천 공화춘 짜장면 박물관에도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유사한 그릇의 용적을 제가 재보니까 약 한 4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데는 육수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짬뽕처럼 다량의 육수를 거기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짬뽕이 유통되고 있는 것들은 약 한 1리터에 가까운 용적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한국 사람이 이 짬뽕이라는 것이 볶음면 그리고 두꺼운 육수가 포함되어 있던 음식을 먹다가 점차 뚝배기 음식에 가까운 형태로 전환시키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이탈리아 파스타가 한국에 와서 국물이 많은 음식으로 변화되어 온 것처럼 한국인이 설렁탕이나 곰탕이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가 짬뽕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과거의 초마면과 달리 짬뽕이 점점 짬뽕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해 오지 않았을까,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가사키 짬뽕이 우리 짬뽕과 그런 관련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연구자 선생님들이 광범위하게 거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관련 문헌을 찾아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초마면 가로치고 짬뽕 또는 짬뽕 가로치고 초마면이라고 팔았던 것이 여건방 선생님 박물관에 가보면 69년도 메뉴판에는 초마면이라고만 명기돼 있고 74년도에는 짬뽕이라 써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렇게 유추가 되고 또 여기 여건방 선생님 부부도 제가 나가사키 짬뽕과 분명히 일제강점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강력한 부인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 있는 여러 스프들, 서울에 있는 스프들과 논의해본 결과로도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스프들의 어떤 70 또는 80대 스프들의 주장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나가사키 짬뽕과 우리 짬뽕을 먹으면 현재 짬뽕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특히 옌타이, 그러니까 이 초마면이라는 것은 흥미롭게도 중국 웹에 있는 대기원이라고 하는 웹 사전에 보면은 한국의 화교들이 먹는 중국 요리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마면을 재현해놓은 사진을 보면 상당히 어색한 사진이 거기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중국에서 과연 이것이 옌타이 사람들, 옌타이 푸산현, 지금 이제 복산 구가 됐죠. 거기서 오신 분들이 그 지역 음식인지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화요리사의 개통도가 상당히 연구가 부족해서 이분들이 북경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요리를 계속 공급해 온 것인지 또는 서울의 각 지역의 주요한 큰 요리점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산동 요리라고는 우리가 그것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산동의 옌타이의 연태의 요리인지 그 초마면이 중국이 봉건 시대를 지나고 현대 중국 사이의 문헌들 그다음에 음식 섭생의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다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초마면이 중국에서도 한국에서 먹는 음식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그것을 이를테면 참팽 한글로 읽으면 참팽이라는 음체를 사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잡회면이라고 우리말로 이제 그렇게 발음해서 읽을 수 있는데요. 뭔가 여러 가지 재료를 볶아서 쓰고 있다라는 것은 초마에서 마라는 글자로 봤을 때 뭔가 연유가 있습니다. 특히 참팽, 짬뽕 이런 것들 잘 보면 음식으로서의 짬뽕이라는 기록들은 사실 우리나라 옛 문헌이나 신문에 거의 없고요. 대부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그러니까 음식 이외의 용어로서 짬뽕이라는 용어를 이미 30년대 신문에 발견할 수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짬뽕이라는 용어는 이미 그 전에 들어와 있었고 그것이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쓰고 있다는 아시아에서 여러 국가에서 쓰고 있다는 근거들은 주영아 선생님 저서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오키나와에 가도 짬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재료 볶은 잡채 요리 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물론 당면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봐서
짬뽕이라는 요리는 섞여 있는 요리라는 것을 분명하고 초마도 말하는 측면에서 뭔가 그런 것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것이 중국 요리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근거는 분명치 않다는 것이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할게요. 한국의 저희가 70년대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짬뽕의 과거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현재 과거에 초마면 또는 짬뽕을 만들었던 요리사들이 현재 생존해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께 인터뷰, 대면 기록을 통해서 보면 초마면 또는 짬뽕이라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산동식 볶음면인지 그 볶음면이 분명하게 근거는 없지만 다만 그런 음식이 초마면 또는 산동식 볶음면의 형태가 점차 육수가 많이 들어가는 형태,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래서 70년대에 들어서 매운맛이, 그러니까 처음에 고추를 잘라서 넣었다가 실고추 사용하였다가 점차 고춧가루를 사용한, 이것은 한국에서 고추의 생산량이 생산 기술의 발달로, 고추는 원래 한국에 그렇게 잘 맞는 작물은 아닙니다. 장마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농약 기술의 발달, 종자계열의 개량되면서 고추 사용량이 늘고 한국인들이 점점 고춧가루를 많이 먹게 된, 매운 음식이 한국의 음식을 지배하게 된 형태를 보면서 그것이 중국 음식에도 영향을 주어서 중식당의 짬뽕이 그렇게 매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거의 확실한 듯합니다. 그것은 군산 현지 조사를 제가 과거에 여러 차례 가봤는데요. 심지어 초마면 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볶음면의 형태가 전혀 아닌, 그러니까 재료를 거의 볶지 않고 그냥 매운 고춧가루를 다량 첨가해서 시원한 해물 탕면으로 제공하는 중식당이 째보선창가에 있는데 해변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식당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현재 그분의 조리하시는 분은 물론 한국인입니다. 연세가 한 60세가 넘으신 분인데 과거에 중화 요리를 중국인 화교분에게 배웠지만 현재의 군산 시민이나 또는 관광객이 좋아하는 음식은 그런 음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그런 더 시원한 해물탕면식 짬뽕을 개발해서 만들었을 때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어떤 짬뽕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 구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짬뽕은 저렇게 짬뽕이라는 인스턴트화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여러분들이 여러 선생님이 목격하고 있듯이 짬뽕은 해산물과 그리고 그 밑맛은 해산물의 육수 일부, 바지락 홍합고문, 그 다음에 닭고기 육수를 사용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그런 고농축된 육수가 한국에 공급되면서 그것이 화교 요리에 쓰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산업화, 공업화의 산물들이 공급이 되면서 짬뽕이 여전히 한국인에게 이렇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고, 군산 짬뽕의 특징은 아까 한국인 스프에서 그런 음식도 있지만 여전히 군산은 짬뽕의 성지로 기능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부인들이 가서 줄을 서서 사 먹고 있는 집들에 보면 육사의 형태가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육사, 그러니까 가늘게 썬 돼지고기가 짬뽕의 베이스가 되고 고명이 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 없는 건 아니지만 군산 짬뽕에서는 그것이 아직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보면 군산 초마면, 군산 짬뽕이 우리가 어떻게 현재도 자리하고 있는지 예측이 되고요. 왕근석 스프님이 만들고 있는 그 매운 초면 이런 것들도 짬뽕의 형태, 그러니까 초기 짬뽕의 국물이 좀 적은 그런 짬뽕으로서 남아있는 형태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군산 짬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짬뽕이
나가사키 짬뽕은 과연 우리 짬뽕에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군산 짬뽕의 과거와 현재, 그다음에 짬뽕이 어떻게 매워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인터뷰, 그다음에 신문 지면을 언론 지면을 통한 자료의 요약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연구자는 아니고요, 기록자로서 제가 찾아본 짬뽕의 얘기들을 여기까지 마칠까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식글을 쓰고 있는 고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유가 시원치 않아서 이렇게 다른 분이 좀 올려서 제가 다른 분이 올려주시는 대로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박찬일 요리사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을 옆에서 또 마침 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어서 볼 수 있었는데, 이 토론 준비를 보면서 떠올린 말은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느 시대에 당연한 일은 잘 기록이 안 되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기록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명쾌한 설명을 하려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리하게 알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터무니없는 오해도 하게 된다 하는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박 요리사의 발표의 행간에서 보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민들 중에 일상사나 일상 속 사물에 대한 무관심이 좀 그동안 있지 않았는가. 특히 화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음식 문화사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좀 우리가 좀 무관심하게 지내온 데다가,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먹방이니 미식 유행이니 하는 것을 타면서 나한테 익숙한 사물을 가지고 인상평을 자의적으로 그냥 한마디씩 보태는 정도의 무성의함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경종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그래도 책도 내고 논문도 일부 쓰고 하셨지만, 지난 기억 또는 지난 기록과 현장 사이의 역동적인 대화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동적인 대화에 근거한 실론을 일부나마도 시도한 데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때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에도 제가 끊어져서 죄송합니다. 토론을 좀 세게 하고 토론을 좀 깊숙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박 요리사님 논지에 찬성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박 요리사님의 실론이 조금 더 본격적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질문거리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토론으로 대신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문 전체를 보면 사실은 한반도 산동면의 실제에 대한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실체가 밝혀져야 한국 인천 이남의 산동 화교 음식의 우발성이나 독자성이나 자의성, 더군다나 나가사키 지역하고 구분되는 우발성, 독자성, 자의성에 대한 논의를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형태의 산둥면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는지, 그 조리 기술의 특징하고 개성이 무엇인지를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국 짬뽕의 기원 유래를 나가사키 쪽이 아니라 산둥면이라고 했을 때 그 한국화의 구체적인 접점이 과연 뭐냐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화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이제 제출한 토론문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화교의 중식 요리가 살짝 후퇴한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악정고투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좀 열화복제의 면모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거 열화복제를 그냥 한국화라고 해버리면은 너무 의논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중식이 한참 후퇴하던 시기와 짬뽕 탄생, 짬뽕 현재화의 시기가 맞물린다고 하면은 열화복제만이 아닌 다른 면모에서 짬뽕의 구체적인 면모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끝으로 이제까지 나가사키 짬뽕으로 한국 짬뽕이 연대기 시작한 많은 담론에 대한
발표자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그 평가가 사실은 어떤 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평가를 해야 박 요리사 발표의 실론을 보다 진전시킬 단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그 토론자의 질문이 몇 가지 후반부에 추가됐는데 박 셰프님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분 세주시고. 시간이 얼마나? 3분. 네. 한국 면이 산동면이 한국화되는 과정은 면 자체는 그렇게 큰 논란이 사실 없습니다. 부족하나마 자료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구술을 통해서 뭔가 계속 줄기 맥을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짬뽕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가사키라는 짬뽕이라는 공용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일제강점기라는 약 40년이 사실 넘죠. 우리가 간섭한 이후에 나가사키 짬뽕은 1800년대 후반에 탄생되었지만 그것이 일본에서도 본격적으로 팔리고 있는 것은 현재도 나가사키 이외의 지역에서는 규슈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나가사키 짬뽕을 잘 먹질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국에 전파되어서 과연 나가사키 짬뽕이 우리 짬뽕에 영향을 주었을까라는 건 상당히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나가사키 짬뽕을 만들어낸 시카이로의 진평순 선생의 본고형인 복건과 옌타이는 한 2,000km 가까이 굉장히 멉니다. 상당히 멀고 특히 중국이 과거에 그런 교통 사정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이에 그 음식의 유사성을 한국 짬뽕으로 전체적으로 조화시켜서 볼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두 사이의 음식을 뭔가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다만 중국의 면 요리라는 것이 통상 뭔가를 볶고 거기에 또는 뽑아낸 면을 라멘이 수타면이죠. 그 면 자체가 섞여서 조리하는 방식이란 건 우리나라가 백반이라는 방식을 전국에서 먹듯이 그 정도는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강점기라는 것 때문에 자꾸 우리 짬뽕이 거기에 뭔가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무리한 비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확증은 어떤 분도 사실 제시 못한 걸로 봐서도 더더욱 그런 실정이 좀 굳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매운 짬뽕이 등장한 것은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아까는 이제 고춧가루의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가, 가격 하락도 관련이 있지만 그것이 한국 사회사에서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원래 중국 음식이 매운 음식이 수천식 요리 기술이 나중에 전파가 되고 일부 기술들이 들어왔지만 기본적으로 산동식인데 고춧가루를 쓰는 그 매콤한 국물 맛의 한국식의 짬뽕이 유행하게 된 것은 결국은 7, 80년대 산업사회 성장, 그 다음에 도시사회 성장 그런 것이 사람들이 스트레스의 증가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산업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고통들 그리고 그 노동 현장에서 짬뽕을 배달해 먹던 방식들 이런 것들이 뭔가 분명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짬뽕이 한국화되는 과정을 떠나서 사회 속에서 짬뽕을 바라봐야 되는 그것이 이미 우리 한식의 일종이라고 제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사의 맛의 강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과 스트레스 지수와의 관계들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한번 여러 선생님들한테 제안을 해봅니다. 그런 걸로서 고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가능해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